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신태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자와 원리 합계, 그 중에서도 이율과 달리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텐션 높여서 즐겁고 신나게 배워보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자와 원리 합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이 무엇이냐? 여러분 곳곳에서 생활 곳곳에서 금융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자로 이 금이란 쇠, 금, 돈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 융이란 융합하다, 흐르다, 이동하다를 뜻합니다. 즉 금융이란 바로 돈의 흐름 혹은 이동, 돈의 흐름이나 이동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좀 더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는 것, 이것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융회사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금융회사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이 이동하는 것,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도와주는 회사를 금융회사라 하고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율,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금융에 대한 뜻을 알아봤죠. 금융이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빌리거나 빌려준 돈을 바로 원금이라고 부릅니다.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제가 만약에 돈을 빌려줬을 때 그냥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게 되는 것,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게 되는 것을 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바로 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율은 이자율이랑 같은 말인데요. 바로 이자에 대한 비율, 무엇에 대한? 바로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율 혹은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식으로는 원금분의 이자, 비율이죠.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나서 100을 곱해줍니다. 참고로 연이율 12%라는 말은 1년은 12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이율 12%는 6개월 기준으로는 6%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분기라는 것은 총 4등분한 겁니다. 4등분. 그래서 12달을 4등분하면 3개월씩이죠. 그래서 3%의 이율과 같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1개월, 월 이율로는 1%랑 같은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황에 따라서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분 흔히 금리, 이자율, 수익률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모두 다 같은 표현입니다. 수식으로 했을 때는 다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상황만 다르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대가에 대한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금융에 따라오는 대가, 금융의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자, 그럼 이율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이율 24%를 분기율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1년은 12개월입니다. 1분기는 3개월이죠. 그러면 12개월에 24%니까 3개월은 총 얘를 4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나누기 3을 해주시면 얘는 3, 8에 24. 그래서 8%가 되는 것이고요. 자, 월이율 2%를 연이율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1개월, 연이율은 12개월이죠. 그럼 1개월에 2%니까 12개월 동안은 12를 곱해서 2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은행이나 어떤 광고에서 보는 대부분의 이자율은 전부 다 연이율, 특별한 말이 없다면 다 연이율을 뜻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달리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리이자는 우리 앞서 얘기한 이자에서 이자를 주는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달리법과 복리법이 있습니다. 이 달리법으로 이자를 주는 것을 달리이자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 자, 우선 달리법이란 최초의 원금에 대해서만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주는 방법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1,000원을 빌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자율 예를 들어 좀 세게 10%로 자, 월 이율 10%로 3개월 동안 빌린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돌려받게 될 돈이 얼마냐? 자, 그 돌려받게 될 돈, 이 원금과 이자의 합,
그것이 바로 원리합계인데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우선은 1,000원 빌려줬으니까 1,000원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플러스 자, 3개월 동안 월이율 10%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니까 첫 번째 달에 1개월 지나고 나서 1,000원에 10%, 즉 100원을 이자로 받겠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두 번째 개월에 10%, 100원을 받고 또 마지막 세 번째 3월 차에 100원을 또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이 바로 원리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리이자의 원리합계는 방금 이렇게 원금에다가 이자 받은 걸 개수만큼 더해주면 되는데 자, 문자로 보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간단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자, 원리합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원금을 그냥 그래서 다 쓰기 귀찮아서 A라고 쓴 겁니다. 플러스 이자는 어떤 식으로 주냐? 이 이자는 이 100원이라는 거는 이 1000에다가 이자율 10%를 곱한 거죠. 즉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겁니다. 그리고 총 정해진 기간이 3개월, 월마다 주는 거였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줬으니까 곱하기 3, 곱하기 정해진 기간의 개수만큼 곱해 주는 것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라는 것이죠. 문자로 써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수학적으로 좀 의미 있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원리합계라는 것은 기호 S로 써보면 자, A 플러스 ARN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n에 관해서 보면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것이요. 혹은 n에 관한 등차 수열로 볼 수도 있고요. n에 관한 1차 함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간과 원리합계에 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때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참고로 n이 0일 때 원금만 남죠. 여기가 원금 A가 Y절편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직선의 이 원리합계의 기울기는 AR입니다. 즉 이 기울기, 돈이 증가하는 속도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바로 원금이 클수록 더 돈이 빨리 늘어나고 또 이자율이 클수록 돈이 빨리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이 금융에 대한 이해를 이 달리이자는 기울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기울기는 원금과 이자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가벼운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을 연이율 2%의 달리이자로 만기 10년인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쭉 돌아다니시다 보면 은행 그런 간판에 은행 그런 현수막에 자 연이율 몇 %로 예금하세요 혹은 적금하세요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0년 후에 내 돈이 결국 얼마가 되는 것인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원리합계니까 자 원리합계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요게 되는 것인데 자 원금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다니는 만 원이고요. 넣고요. 자 이자는 원금에다가 곱하기 이율 연이율 2%입니다. 2%. 참고로 2%는 0.02죠. 곱하기 10년 동안 연이율 10%니까 총 이자를 준 횟수는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0 더하기 2% 0.0이니까 여기 둘이 곱해주면은 요게 2가 되죠. 곱해주면 20 나와서 120만원이 되겠네요. 즉 100만원을 연이율 2%로 10년 동안 저금해 놓으면 120만원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볍게 달리이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살짝 복잡할 수도 있지만 복리이자와 그리고 현재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